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터토 50회차 EPL 7경기 분석 및 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9회차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로파 경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번 주말에는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맛만 보시고 이제 경기력은 어떤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중 유로파 챔스는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1번 경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위 브라이튼 대 2위 리버풀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아스톤빌라에게 2대1 승리, 리버풀은 레스터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브라이튼은 램프티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랄라나 선수가 부상으로 나옵니다. 1승 3무 1패로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부상자가 굉장히 많죠. 아놀드, 고메즈, 핸더슨, 케이타, 샤키리, 티아고, 알칸타라 등 굉장히 부상자가 많습니다. 3승 2무로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3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홈에서는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리버풀이지만 원정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아스톤빌라 상대로 웰베 그리고 램프티 선수를 활용한 역습 굉장히 좋았고 압박이나 활동량은 원래 좋았던 이런 브라이튼의 팀이었고요. 크로스 역시 좋았습니다.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 보면 경기력은 그래도 좋은데 결정력이 좀 아쉬웠던 브라이튼이었었는데 지난 경기 결정력이 좀 터져주면서 좀 이변을 빌라 상대로 만들어냈었죠. 리버풀 같은 경우에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일단 살라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고요. 아마도 챔피언스 리그부터 출전을 할 것 같습니다. 부상자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 스쿼드 자체가 좀 뎁스 자체가 좀 두껍긴 합니다. 하지만 유스 자원들까지 이제 끌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선수들이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조타 선수도 잘 해주고 있고 조타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피르미누가 어쨌든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에게는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버풀의 최근 원정에서의 이런 성적 그리고 많은 부상자가 있다라는 점과 챔피언스 리그로 인한 체력적인 문제 등을 봤을 때 브라이튼이 활동량이나 압박, 역습 이런 부분에서 리버풀의 뒷공간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램프티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브라이튼의 이런 경기력은 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을 보고 있진 않고요. 램프티가 없을 때의 브라이튼은 다시 또 결정력이 좋지 않은 브라이튼의 모습으로 돌아갈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브라이튼의 단통 패에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리버풀이 압도적입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13위 맨시티 대 17위 벌리의 경기고요. 맨시티는 토트넘에게 2대0 패배, 벌리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맨시티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벌리는 제코크 그리고 구드문드선 선수가 부상이고 1승 2무 2패로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벌리는 지난 경기 우드 그리고 루드리게스의 이런 투스톱 조합이 나왔었고요. 반스 선수는 결장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드라와 로드리게스 그리고 우드와 반스 이런 조합도 있지만 우드와 로드리게스의 조합이 가장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도 좀 크게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맨시티가 체력적인 부분이 챔피언스 리그가 있어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스쿼드 자체가 두꺼운 팀이고 특별한 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구에로 선수도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맨시티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토트넘이 잘 누렸었지만 벌리가 역습적인 부분이 이제 로드리게스가 있으면 그 부분이 조금 낮긴 한데 근데 있더라도 로드리게스가 있더라도 토트넘만큼의 역습에서 이런 폭발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벌리는 사실 역습적인 부분보다는 제공권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어서 좀 이런 맨시티의 뒷공간을 노리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습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토트넘처럼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수비적으로 막고 나서 이제 역습 카운터를 쳐야 되는 건데 벌리는 이 맨시티의 공격을 수비가 불안한 팀이 수비가 불안한 팀이죠, 벌리가. 그래서 그런 벌리가 맨시티 상대로 실점을 안 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변을 만들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는 벌리, 그리고 맨시티의 하프 스페이스의 이런 공간들도 막아내기에는 저는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전체 맨시티가 지난 토트넘전의 이제 패배를 리그에서 이제 분풀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도 너무나도 우세한 맨시티여서 저는 맨시티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6위 에버튼 대 14위 리즈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풀럼에게 3대2 승리, 리즈는 아스날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일단 에버튼은 콜먼 선수가 부상이고 1승 1무 3패로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리즈도 1승 1무 3패로 연패를 끊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일단 콜먼 외에는 특별한 부상자가 없다라는 점과 이제 징계에서 선수들이 복귀를 했고, 그리고 부상자들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행으로 보이고요. 히샬리송의 복귀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즈도 필립스가 복귀한 점은 굉장히 다행이고, 로드리고 선수도 지난 경기 복귀하면서 교체로 투입됐었는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일단 리즈는 지난 경기 한 명이 퇴장당한 아스날 상대로 이기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긴 했지만 전반전에 아스날 상대로 좋았던 모습, 그리고 후반전에 골대 3번의 불운이 있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상대가 한 명이 적긴 했었지라도 이제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부상자들이 복귀한 에버튼이 시즌 초반처럼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은 에버튼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에버튼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홈에서의 좋은 홈버튼인 점과 리즈가 이제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점을 에버튼이 노릴 수 있겠고, 또 역습 때 불안한 리즈의 이런 공간들을 봤을 때 저는 에버튼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버튼이 이런 압박에 고전하는 점들은 리즈의 강한 압박과 에버튼 역시 공간을 내주기 때문에 필립스가 복귀한 상황에서 리즈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홈버튼일지라도 단통으로 에버튼의 승을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불안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안전하게 에버튼의 승무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에버튼이 어쨌든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19위 웨스트 브롬위치 대 22위 셰필드의 경기입니다. 똥 대 똥의 대결이고요. 웨스트 브롬위치는 맨유에게 1대0 패배, 셰필드도 웨스트햄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웨스트 브롬위치 같은 경우에 깁스, 리버모어 선수가 부상이고요. 2무 3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셰필드도 1무 4패로 4연패를 하고 있고 셰필드 역시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하위권 두 팀의 맞대결이고요. 반등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이겨야 하는 그런 경기로 생각을 해서 일단 두 팀에게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봐서 저는 승패로 좀 나뉠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이번 시즌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고요. 지난 경기 웨스트 브롬위치는 5백으로 나오면서 맨유의 공격을 잘 막아냈었고 찬스들이 있긴 했었지만 살려내지 못하고 페널티킥 실점으로 패배를 했었습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골대 2번에 이제 불운도 있었고 항상 브레이튼처럼 경기력은 괜찮은데 득점이 계속 안 들어가는 그 결정력이 너무 아쉬운 팀입니다. 일단 웨스트 브롬위치 같은 경우 로빈슨, 디앙가나 갤러거 선수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셰필드는 본인들의 하프스페이스 크로스, 하프스페이스에서 하는 이런 크로스나 세트피스가 득점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웨스트 브롬은 상대가 셰필드이기 때문에 5백보다는 다소 공격적인 4백을 쓸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 3백의 라인업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이번 시즌 너무나도 좋지 않지만 더 나은 팀을 고르자면 그래도 저는 경기력에서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은 셰필드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백일 때도 이런 수비적으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웨스트 브롬위치인데 3백 또는 4백으로 나왔을 때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더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셰필드 압박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수비적으로 침투나 측면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셰필드의 이런 크로스 공격이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현재도 나은 팀은 그래도 셰필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웨스트 브롬위치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5위 사우스햄튼 대 12위 맨유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울버햄튼과 1대1 무승부, 맨유는 웨스트브룸 위치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사우스햄튼은 윙스 선수가 부상이죠. 살리수도 부상이고 레드먼드 선수가 부상입니다. 3승 2무로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홈에서는 3연승을 하면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맨유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요. 루크쇼 그리고 링가드 선수가 부상입니다. 3승 1무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가장 어려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맨유는 일단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루크쇼의 공백 그리고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사우스햄튼의 압박이나 개인 능력 그리고 역습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우스햄튼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잉스 선수가 부상이라는 점에서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고요. 물론 뭐 잉스 선수가 없더라도 제네포나 뭐 아담스, 월콧 등이 있긴 하지만 잉스 선수가 있을 때의 무게감과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챔피언스 리그 결과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또 솔샤르 경질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맨유는 또 귀신같이 경기력 살아나면서 맨유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챔피언스 리그까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경기력만 봤을 때는 사우스햄튼이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이 많은 팀이고 잉스의 이런 공격적인 공백과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의 맨유 그리고 또 그린우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린우드, 레시포드, 마샬의 조합이라면 뭐 카바니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뭐 공간이 있을 때 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라고 생각을 해서 사우스햄튼이 공간을 좀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좀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중원 지역에서부터 압박을 하기 때문에 라인이 낮진 않은 팀이죠. 다만 맨유 역시 린데로프의 이런 제공권에서의 이런 불안함과 크로스 상황에서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맨유도 좀 공간을 내주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좀 불리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사우스햄튼이 선제골을 넣게 되면 맨유가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맨유가 의외로 이 경기 좀 말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상대 전적에선 무승부가 많지만 저는 이 경기는 좀 선제골을 넣는 팀이 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유의 지금 사우스햄튼의 무승부 없이 사우스햄튼의 승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3위 첼시 대 1위 토트넘의 경기고요. 첼시는 뉴캐슬에게 2대0 승리, 토트넘도 맨시티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첼시는 주중에 챔스 그리고 토트넘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첼시는 3승 2무로 3연승을 하고 있고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도어티 그리고 토비 선수가 부상이고요. 4승 1무로 4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전 이후에는 지금 8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고요. 이 경기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첼시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 진행 경기에서 이제 도어티가 이제 부상이기 때문에 오리에 선수가 나왔었는데 오리에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수비적으로 토비 선수가 없다라는 점과 첼시는 특별한 부상자가 없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로 첼시 사이드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첼시에 비해 얇은 토트넘의 스쿼드 그리고 첼시의 이제 맨디키퍼의 선방도 굉장히 좋고 뭐 이적생들 이 선수들이 베르너나 뭐 하베르츠는 아마도 출전할 것 같긴 한데 뭐 하베르츠나 뭐 지흐 선수 등 굉장히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원에서의 조합이 조르지뉴가 나왔을 땐 좀 기동력이 좀 떨어졌었지만 이 캉테와 코바시치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중원 조합이 최근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한다면 첼시가 베르너를 활용을 해서 첼시의 뒷공간을 토트넘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토트넘이 지난 맨시티전처럼 약간은 수비적으로 잘 준비를 해오더라도 상대가 내렸을 때 첼시와 맨시티의 차이점은 맨시티는 공격수에서 이제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없죠. 반면에 첼시는 이 토트넘이 그렇게 사이드로 몰아내더라도 첼시는 좌우측의 7회 그리고 제임스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고 아브라함의 제공권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제임스의 이런 크로스, 아브라함의 뚝배기 굉장히 좋았죠. 일단 크로스가 안 통하면 지루 선수의 교체로 이 제공권을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첼시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막혔을 때 이런 토트넘에서의 이런 해법 또는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토트넘도 좋긴 하지만 최근에 첼시의 폼이 좀 너무나도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안전하게 첼시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도 토트넘 상대로 첼시가 좋았던 모습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첼시가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저는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정배를 그래도 첼시가 좀 정배를 받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경기도 좀 배당도 살펴보고 싶은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2위 아스날 대 9위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리즈와 0대0 무승부, 울버햄튼도 이제 사우스햄튼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아스날은 페페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고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마르티넬리, 엘레니, 그리고 사카, 윌리안 선수가 부상이고 1승 1무 3패로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카스트로 선수가 부상이고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날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재계약 후에 폼이 떨어진 오바메양 그리고 페페의 지단 박치기 그리고 은케티아 라카제트의 환장의 결정력 여기서 그나마 믿을만한 선수가 사카인데 사카 선수가 부상입니다. 부상으로 지난 경기에서 교체 아웃이 됐었죠. 울버햄튼은 히메네스, 세메도, 포덴세 선수가 이제 측면으로 이동하는 모습들 굉장히 좋지만 지난 시즌만큼의 트라우레도 은근히 좀 침묵을 하고 있고 좀 이런 파괴력이 지난 시즌만큼은 좀 터져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으로도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들은 이번 시즌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정상적인 아스날의 라인업과 폼이었다면 울버햄튼은 느린 수비 주력, 수비 선수들이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뒷공간을 노릴 수도 있겠고 측면 공간을 이제 아스날의 역습 그리고 좌우측에 있는 사카, 벨레린으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고 아마도 좀 쉽게 승리를 했을 경기였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아스날이 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주중에 유로파로 인해서 체력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력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홈팀인 아스날보다는 울버햄튼이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수비적으로 많이 불안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에서의 이런 세트피스나 중거리 역습 그리고 포덴세 선수가 히메네스 선수가 약간은 침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워낙에 잘하는 선수고 포덴세 역시 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울버햄튼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버햄튼의 이런 말씀드렸던 수비적인 뒷공간 이런 부분이 너무 불안한 상황에서 그래도 아스날은 오바메양 선수가 한 방은 남아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런 아스날의 상황 속에서 오바메양이 한 건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스날의 승리는 지금 상황과 흐름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좀 무승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처럼 느껴지고요. 초안에서는 저는 아스날의 단독 무승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 경기까지 보고 나서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라리가 7경기 및 초안 픽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